This visit is indeed an historic opportunity to celebrate the deep friendship between Canada and Korea, a camaraderie rooted in our shared experience, the strong relations between our nations. 지난 2009년 12월 6일 한국을 방문한 캐나다 하퍼 수상은 국회 연설을 통해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얘기하며 이례적으로 스코필드 박사에 대한 한국 캐나다 간 끈끈한 우정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국회 연설을 마친 직후 하퍼 수상은 곧바로 스코필드의 묘소가 있는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외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애국지사의 묘역에 안치된 스코필드. 그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지난 1960년 대한민국 문화훈장, 1968년엔 건국 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캐나다 사람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그는 과연 누구인가?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를 자랑한다는 토론토 동물원. 연간 관람객 수만 130만 명에 이른다. 이곳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1일 스코필드 동상과 추모공원 설립을 위한 기공식 행사가 열렸다. 토론토시는 동물원 내 4에이커 부지를 스코필드 동상과 추모공원 설립을 위해 기부했다. I'm very proud that we're hosting this garden at the Toronto Zoo. It is so appropriate to honor the memory of Dr. Schofield, his contribution to Korea, by celebrating a contribution from Korea to Toronto. 또 이 자리엔 캐나다 교민들은 물론 캐네디언들 사이에도 깊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이상철 목사의 스코필드에 대한 회고와 기도도 함께 있었다. Let us pray. Dear God, we are gathered here today to cherish late Frank Scofield, whom you have sent to Korea. 이날 행사엔 전 한국 스코필드 동호회 회장인 정운찬 현 국무총리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스코필드의 유일한 혈육인 손녀딸 리사 스코필드를 만나기도 했다. 그 먼 길을 마다 않고 이 행사를 위해 달려온 그는 스코필드와 과연 무슨 인연이 있을까? 근데 책 자체는 나오진 않을 거고. 토론토에서 서쪽으로 100km쯤 가다 보면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이 자리하고 있다. 1862년에 설립, 148년 역사를 자랑하는 곳이다. 스코필드는 이곳에서 38년간 수의과 교수로 재직했다. Well, the reason that I was asked to do the research is because I'm interested in missionary history. 지난 2007년 11월 이곳에서는 스코필드에 대한 졸업생 연구 심포지움이 열렸다. 여기서 놀랍게도 한국의 3.1 독립운동과 수의학자 스코필드의 한국 내 활동에 대한 연구 발표가 진행 중이었다. 1919년 당시 스코필드는 한국 독립운동의 현장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는 무슨 일을 한 것일까? (1910년) 일본 제국주의 세력은 한국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았다. 결국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1916년) 스코필드는 선교사와 수의과 교수 자격으로 한국으로 오게 된다. 그는 세브란스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가 한국에 온 지 3년째 되는 해인 1919년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은 긴박했다.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를 계기로 독립운동 준비를 위한 33명의 지도자들이 은밀히 모였다.
그들은 한국의 독립을 국내외로 널리 알릴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때 세브란스 대학에 함께 근무하던 이갑성이 스코필드를 찾아온다. 그는 스코필드에게 3.1 독립운동의 실상을 널리 해외로 알리는 일을 부탁했고 스코필드는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독립만세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일본은 총과 칼로 대응한다. 그러나 이 시간 민족대표 33인은 한국의 독립을 대내외에 선포했다. 그리고 스코필드는 이런 현장을 부지런히 사진기에 담았다. 스코필드는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들을 통해 이런 기록들을 꼼꼼히 해외로 전달했다. 전국을 휩쓴 독립운동으로 7,500명이 사망하고 부상자는 16,000명에 달했다. 그중 다리를 잃거나 눈을 잃은 사람들과 팔이 잘려나간 사람들도 있었다. 독립운동 직후엔 일본군의 무고한 양민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일본군은 수원 제암리 기독교인과 주민 30명을 교회 예배당에 가둬놓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 역사에 묻힐 뻔한 일본의 이런 만행도 스코필드의 현장 기록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다. 불편한 몸을 당나귀에 의지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해 숨은 독립운동가로 활동한 스코필드. 1920년 그는 결국 일본군의 암살 위협을 받아가며 강제로 쫓겨가듯 캐나다로 돌아오게 된다. 구엘프 대학 가까운 곳에 자리하고 있는 페이슬리 연합교회. 스코필드가 30년 넘게 출석했던 교회다. 그는 이곳에서도 신앙인으로서 교인들의 존경과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이 기간 동안에도 그는 어렵게 한국을 몇 차례 오고 갔다. 이곳에서 선교사 스코필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메이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다. 메이 할머니는 오랫동안 함께 교회 활동을 했던 선교사 스코필드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Well, I think it was just the way he lived, and they knew that he had a strong faith and regularly attended church and was always thinking of others and giving, always giving his share. He was interested in people. He got to know the congregation quite well, and they always wanted to make sure that they spoke to him when he came, that they knew him and he knew them. We were quite proud of him. 메이 할머니는 그가 늘 앉았던 자리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He sat near the back on my side there. Where? On that my side, at the back seat usually, and that was his That pew. chair, right? Yes. 신앙인 스코필드는 1958년까지 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늘 한국을 잊지 않았다.